안녕하세요. 주식하울이에요. 오늘은 차트의 기본이 되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동평균선은 증권방송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이평선이라고 많이 말씀들 하셨죠. 이동평균선을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기준이 되냐? 한마디로 이동하는 평균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이동하는 거를 점선으로 연결하면 너무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5일 기준, 10일 기준, 20일 기준, 60일 기준, 120일 기준, 240일 기준으로 평균가를 만들어서 점을 찍고 그걸 연결을 해놓은 게 바로 이동평균선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5일은 1일부터 5일이 아니라요. 증권 거래를 시작하는 날, 그리고 증권 거래가 이루어졌던 날, 한마디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기보다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이어졌다면 5일이 맞겠지만 중간에 쉬는 날이 있거나 주말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 단순의 5일은 일주일 평균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10일은 2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일은 한 달, 60일은 두 달이 아닌 세 달이에요. 그리고 120일은 6개월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240일은 1년치예요. 그렇게 해서 주말을 빼고 쉬는 날도 빼고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 거래일을 따진 평균일이라는 거죠. 평균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 차트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거는 해놓은 건데 저는 키움증권을 쓰고요. 옆에 X자 있죠? 이 X자를 먼저 누를게요. 여러 개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보시면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여러 개 있는 거 있으시면 다 지우세요. 이렇게 X자를 누르셔서 우선 깨끗하게 지우시고 제가 방금 갔던 대로 갈게요.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 선들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점이 찍히고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기술적 지표 삭제를 누르시면 이렇게 예쁜 캔들만 딱 나와요. 깨끗하죠? 그래서 이 캔들을 캔들에서 이제 설정을 해볼게요. 이 캔들을 같이 함께 위에다 올리고 싶으시면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찍으셔서 오른쪽으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여기에 지표 추가가 나와요. 모든 차트를 추가하시고 싶으면 지표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이 지표 추가를 누르시면 이제 막 여기에 기술적인 차트, 기술적인 지표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 중에 대부분 한 90% 이상 공부를 했는데 저한테 맞는 거를 가장 쓰시는 게 좋아요. 자기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나한테 맞더라. 그리고 저는 솔직히 공부하면서도 이걸 왜 했지라는 솔직히 생각도 한 적도 있어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좀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 주식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거를 좀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럼 여기에 가격 이동평균이라고 나오죠? 이걸 클릭하시면 되는데 키움은 가격 이동평균이 나오는데 다른 계좌는 그냥 이동평균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모르시겠으면 여기다 이동평균을 찍고 찾기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제가 지금 겹치기를 안 했네요. 지표가 추가가 돼요. 이게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럼 나는 이 캔들 위에다가 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다시 누르셔서 오른쪽 누르시고 지표 겹치기 있죠? 이 지표 겹치기가 캔들 위에 겹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표 겹치기를 누르셔서 아까 똑같이 가격 이동 평균을 찾으셔서 누르시면 자 이렇게 이 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요 깨끗한 선으로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삼성전자를 다 갖고 계시니까 제일 보기 편하시게 삼성전자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이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다 색깔이 다 다르실 거예요. 보이시죠? 본인들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데 5일선은 단기를 봤을 때 5일선, 10일선, 20일선이 가장 중요하고요. 중기로 보면 21선, 61선, 120일선이 중요하고요. 중장기 장투라고 하죠. 장투를 생각하실 때는 60일, 120일, 240일. 근데 나는 장투인데 왜 240일이 안 나오냐 하신 분들은 설정을 누르실 건데 이 선을 왼쪽 마우스 왼쪽으로 버튼으로 클릭을 해보세요. 하시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기술적 지표 설정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를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 기간 1, 2, 3, 4, 5 5개를 설정할 수 있대요. 그럼 저를 여기다 바꾸시면 돼요. 나는 장기로 하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나는 5일선은 필요가 없다 하시면 바꾸시면 돼요. 이거를
241선, 그죠? 어떤 또 11선을 없애서 어떤 사람은 뭐 81선 이런 식으로 다 바꾸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그리고 또 다시 나는 중기로 볼 거다, 나는 중기라서 241도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 그리고 나는 5일선도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짧게 121선이면 중간에 한 41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단타다, 나는 단기적으로 한 달 안에 사고 팔고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5일, 10일, 15일, 20일 혹은 30일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막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맞는, 나한테 맞는 기준을 잡으셔서 설정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처음 나왔던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아니면 240일 이런 식으로 써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선을 해볼게요. 우선은 보시면요, 가장 예쁜 모양은 이 모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배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21선, 가장 오래된 게 밑에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이렇게 해서 가장 단기간 봤던 5일선이 가장 위에 있고, 이렇게 순서가 예쁘게 일자로 쭉 올라가는 걸 정배열이라고 해요. 근데 얘도 한번 꼬였지만 다시 차트를 좀 예쁜 게 보이면 알려드릴게요. 정배열을, 정말 완벽한 정배열은 아예 일자로 딱딱딱 이어져 있거든요. 나중에 그거는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배열인데, 반대로 그러면 121선이 위에 있고 지금 이쪽이겠죠. 지금 요즘 삼성전자가 역배열이겠죠. 이렇게 반대로 121선이 위에 있고 60일, 20일, 10일, 5일, 5일선이 가장 아래에 깔린 거, 이런 것들을 바로 역배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배열은 상승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정배열 모양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이 모양이 깨지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까지가 됐었겠죠? 이렇게 깨지지 않으면 계속 될 것이다. 계속 상승 곡선을 갈 것이다. 깨지지 않으면. 다만 이게 깨지면 여기가 고가란 얘기겠죠. 깨지면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깨지는 모양을 잘 보고 하락 추세가 오겠구나를 예측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120선이 위로 올라탔어요. 그러면 완전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된 거고요. 그럼 자, 이제 그게 뭔 줄 알겠으니 그러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골든 크로스는요, 내가 가만히 밑에서 조정을 잘 받고 있다가 이제 나 움직이고 싶어, 올라가고 싶어 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보실게요. 자, 이렇게 5일선이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5일선보다 위에 있는 파란색 11선을 위로 이렇게 뚫었어요. 위로 뚫었어요. 그러면 이게 골든 크로스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크로스가 되는 게 아시잖아요. 크로스. 이 크로스가 여기 보이시죠? 골든 크로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대부분 이제 다시 좀 오르나 보다 생각하고 매수 시점을 이때 잡으시는 분이 꽤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조금 더 깔끔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일로 그냥 여기로 할게요. 이렇게 위로 뚫었을 때, 이렇게 뚫었을 때 골든 크로스가 됐다. 그리고 나서 5일짜리가, 빨간색 5일짜리가 파란색 10일짜리를 뚫었어요. 그래서 쭉 오르더니 또 20일짜리도 뚫었어요. 그죠? 와, 얘도 뚫었네? 그리고 또 갔더니 60일선도 뚫었어요. 그리고 120일선까지 뚫었어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이 5일선을 뚫었을 때 사시는 분, 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사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못 사신 분은 여기 노란선에서 뚫었을 때 또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기서 가장 예쁜 모양으로 살 수 있는 구간은요, 이 바닥선에서 5일선 뚫은 게 아니라 5일선이 10일선을 뚫고 20일선을 뚫을 때쯤 이 11선도 20일선을 뚫어요. 그죠?
이 라인이 그래도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닥을 다 찍고 이제 사도 되겠구나 하는 구간. 두 개의 골든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못 샀어요. 그럼 어떡하지 했을 때 더 확실한 부분은 여기겠죠. 5일선이 60일선도 뚫고 10일선이 60일선도 뚫고 이 20일선도 60일선을 뚫었을 때 이 구간에서 그래도 이 구간에 사면 먹을 자리는 좀 있겠구나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정배열이죠. 이렇게 정배열 모형으로 바뀌고 있죠. 지금 120일선이 아래 있고 그 다음 60일, 20일, 10일, 5일 이렇게 정배열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꼬불거려서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완전히 일자가 되면 더 완벽한 정배열. 그래서 그 정배열이 무너지기 전까진 굳이 팔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갔어요. 쭉쭉쭉 잘 올라갔어요. 정배열로 잘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배열로 잘 가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시점이 나타나요. 그게 어디냐면요. 이쪽 라인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 5일선이 계속 다른 것들을 깨진 않고 이렇게 건들고 겹치기만 하죠. 건들고 또 올라왔다가 건들고 또 올라왔다가 건들기만 했는데 아까 세 개의 지점을 같이 뚫었을 때 되게 효과가 좋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5일선이 10일선도 뚫고 내려왔고요. 이 20일선도 뚫고 내려왔어요. 그럼 이 세 개의 지점이 모였던 이 점에선 이 앞에서 못 파셨더라도 이때는 팔아달라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드 클로스예요. 똑같아요. 겹치고 얽히고 설키는 거를 크로스라고 하는데 오를 자리에 왔을 때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 뚫는 건 골든 크로스. 그리고 다 올라와서 많이 먹고 있는데 내려갈 때 뚫어서 내려가는 걸 데드 크로스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이 지점에서 못 파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5일선이 60일선도 밑으로 뚫었어요. 그리고 이 11선이 60일선을 밑으로 또 하향으로 뚫었어요. 그리고 21선도 60일선을 뚫었어요. 이때는 공통적으로 다 파셨어야겠죠. 근데 보시면 또 뚫는 게 나올까요? 이제 121선까지 뚫었어요. 그러면 다들 이때는 121선까지 뚫었을 때 던져야지가 아니라 121선 다음은 241선이잖아요. 그 설정을 안 하셨고 하신 분들은 좀 더 길게 보시면 되겠지만 이때쯤은 솔직히 그냥 조정 구간이구나 생각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손절을 하는 게 맞나? 더 이상 바닥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나는 이 회사는 진짜 나랑 안 맞는다. 여기는 진짜 그냥 손절하는 게 답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241선을 다시 설정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저 같으면 저는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121선까지 뚫고 내려올 때까지 제가 못 팔았다면 전 그냥 지켜볼 것 같아요. 단 조건은 그 회사가 믿을만한 회사일 때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볼게요. 이때 못 파신 분들은 그냥 갖고 가셔. 저 같으면 갖고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계속 횡보만 해요. 그죠? 이 조정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조정 기간이 길면 나중엔 오를 가망성도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얘네의 차트는 더 이상 내려갈 자리 있다 해도 5일선이 제일 바닥이잖아요. 역배열 말씀드렸죠. 120일, 60일, 지금 20일, 10일, 5일 이렇게 해서 반대로 아까 정배열과 반대로 왔을 때는 하락 추세가 이미 시작이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갈 자리는 상승 추세로 돌릴 수밖에 없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죠? 상승으로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다만 언제 갈지 몰라요. 그게 가장 의문인 거지. 여기서 이제 갈 자리는 상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바로 존버의 기간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건 존버해요. 네.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 상위 종목을 봤을 때 과연 121선이 제일 위에 있고 이렇게 역배열이 나올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잘 나가는 회사, 제대로 된 재무제표를 갖고 괜찮은 회사들이 역배열이 나온다? 그럼 이건 그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라의 조정이 심하게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회라고 봐요. 금호석유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역배열이 나왔다는 건 저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려 이런 자리가 오거나 코스피 상위 종목에서 이런 자리가 오면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금호석유는 이렇다 치면 삼성전자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보세요. 삼성전자도 항상 이렇게 정배열로 가던 회사였어요. 121선이 여긴 코로나 때였겠죠? 뻔하겠죠? 그러네요. 코로나 때. 그거 외에는 삼성전자는 계속 121선이 아래에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정배열로 가던 회사였는데 코로나 때 한번 휘청여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정배열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번 요번에 121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때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121선 안에서 이 121선이 위로 좋은 회사의 기준입니다. 121선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조정 구간이 길어지는 거지 하락 곡선이 길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니까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얘가 앞으로 5일선이 위로 11선 뚫고 21선 뚫고 60일선 뚫고 120선 뚫고 이 뚫는 모양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자리가 더 떨어지면 뭐 추가 매수할 자리 아닌가요? 좋은 기회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 났을 때 되려 사람들은 역배할 때는 안 사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저는 여태까지 반대로 움직였어요. 저는 남들이 올라갈 때 따라잡은 적이 없고요. 저는 다 떨어지거나 대부분 조정 구간이 거의 끝날 때쯤 아니면 이거는 너무나 바닥을 다졌다 싶을 때 그럼 바닥 다졌다 싶을 때 모양이 대부분 이런 모양이에요. 역배열로 오랜 기간 지속됐던 기간. 그럼 저는 이 모양 때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도 삼성전자를 샀잖아요. 74,000원대에. 그래서 이렇게 데드클로스가 나왔을 땐 당연히 이때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5일선이 120선 한번 뚫을 때 이때 앞에 못 파신 분들은 팔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못 파신 분들은 여기 구간에서 팔았어야 되고 근데 이제 더 이상 5일선이 뚫을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럼 그냥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존버 구간이에요. 그냥 버티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골든크로스 이제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데드크로스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골든크로스의 기준이 되는 건 대부분 이 5일선을 기준으로 보고요. 5일선으로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골든크로스를 찾으라 하면 이쯤에서 샀어야겠죠. 이 5일선이 11선을 뚫을 때 이쯤에서 이 가격에서 샀어야겠죠. 그러면 조금 보실까요? 이쯤 여기였죠. 여기서 사셨어야 돼요. 여기서 사시고 갖고 계시다가 못 사신 분들은 또 여기 21선 여기서 샀어야 돼요. 그럼 다음날 이렇게 폭이 오른 양봉이 나왔겠죠. 어쨌든 그리고 대신에 여기 지금 61선을 터치를 못하고 뚫지도 못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팔라는 신호잖아요. 그럼 여기 이 데드클로스가 나왔을 때 이때 파셨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사신 분은 요만큼은 드신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운영을 하셨어야 돼요. 그럼 이 앞에서 한번 볼까요? 어디서 샀으면 가장 좋았을지. 자, 여기서는 여기겠죠.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의 모습이 보세요. 이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121선이 위에 있고 5일선이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선. 이게 여기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나타나요. 121선은 여기 있지만 여기서는 제일 위죠. 모양이. 여기가 제일 위죠. 그럼 이 지점, 크로스가 연이어서 나타났던 이 지점에서 샀으면 완벽하게 돈을 드실 수 있었던 자리죠. 이렇게 보시면 쭉 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본이 되는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았는데 제가 좀 더 빨리 해볼게요. 이거는 SK 하이닉스예요. 방금 삼성전자 보신 거랑 너무 비슷하지 않으세요? 이때도 코로나 때였죠. 작년 3월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때 너무 많이 빠져서 무서워도 이 이동평균선을 보면 더 이상 떨어질 자리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딱 요즘 차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모양. 그러면 더 이상 5일선이 내려갈 곳이 없어요. 어떤 걸 데드크로스를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골든크로스밖에 없어요. 올라갈 자리. 그럼 볼까요? 어디서 샀어야 되냐면 이 5일선이 11선을 뚫는 이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그리고 보시면 21선도 뚫었을 때 이때 사셨어도 되겠죠. 흔들림은 있었겠지만 그죠? 기다리시면 되겠죠. 바닥을 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가장 완벽하게 사실 분들은 이 지점이었겠죠. 모든 것들이 다 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 지점에서 사시면 그래도 저가는 다 확인하고 바닥을 다 확인하고 들어가신 거니까 훨씬 안정감 있게 사셨겠죠. 그리고 나서 볼게요. 그리고 나는 만약에 이렇게 올랐는데 오른다 계속 오른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121선을
뚫었어요.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럼 이 자리에선 파셨어야죠. 단타를 만약에 치신다면, 제가 지금 기준은 단타 기준이에요. 그럼 요땐 파셨어야겠죠. 근데 요때 못 팔았어요. 그러면 요 자리에선 또 파셨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봤는데 내려왔는데, 얘 때는 내가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얘가 다시 뚫지를 못했어요. 그죠? 뚫지를 못하고 점점 내려왔어요. 5일선이. 그러다 결국엔 이 60일선까지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쭉 내려왔어요. 그럼 이때는 그냥 더 이상 뚫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가져가셔야죠. 그냥. 그죠? 가져가시다가 모르겠다 하는데, 또 만약에 가져가시는 분은 그냥 가져가시는 거고요. 안 사신 분들, 못 사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또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사셨어야겠죠. 아니면 이땐 나는 무서워서 못 사겠어, 바닥을 확인할래 하시는 분들은 여기 3개의 크로스가 겹쳐있는 지점, 이때 사셨어야겠죠. 그러면서 볼게요. 어떻게 되나? 쭉 올라가죠. 이때부터 정배열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121선 아래 있고 60일, 20일, 10일, 5일 이렇게 차곡차곡 예쁘게 정배열로 가고 있죠. 계속 이렇게 정배열이 깨지지 않을 때 그냥 갖고 간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흔들려도 계속 깨지지 않아요. 계속 60일선을 지지하고 계속 가요. 그러다가 이쪽 구간에서 보시면 계속 60일선을 지지하던 얘가 60일선을 깼고요. 그리고 10일선도 깼고요. 다 깼어요. 이 지점에서. 그럼 이 지점, 이 사각형이 나와 있는 이 지점에선 파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볼게요. 떨어지죠. 이 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파셨어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막을 수가 있었겠죠. 여기가 지금 13만 8천원. 근데 여기까지 떨어졌죠. 11만 5천원.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을 보시고, 이동평균선만 보시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것만 매매하시는 분도 계세요. 확률적으로 그렇게 제가 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가장 기본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120선이 위로 올라갔죠. 다시 역배열이 시작됐어요. 이제 니네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 추세가 라고 암시를 해줬죠. 그럼 제가 아까 삼성전자를 왜 샀다 그랬어요? 저는 SK 하이닉스도 지금은 아니지만 살 자리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살 자리가 아니라는 건 제가 다른 모양을 보고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올 자리가 없어요. 그죠? 앞으로 나올 거라고는 골든 크로스밖에 없는 자리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저점을 확인하고 이 5일선이 10일선을 뚫을 때 사셔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10만 7천원이 나는 되게 10만 1천원 이게 가장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9만원대까지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 5일선 10일선도 다 같이 꼬량지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뚫는 걸 보면 뭐 9만원 초반까지 갔다가 올라왔을 때 9만 한 7천원대가 이 11선을 뚫었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만 7천원이 바닥 다지고 저가일 수 있었겠구나 하는데, 지금부터 사 모으시면, 계속 지금부터만 사 모으면 어디까지 바닥선인지는 확인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동평균선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5일선이 11선을 뚫는 거를 보시고 사셔도 늦지 않는다. 바닥을 다지는 걸 보고 사셔도 이 가격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다른 것도 SK이노베이션 요즘 좀 올라왔죠. 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SK이노베이션도 정배열로 잘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다가 여기서 3개의 크로스가 나왔죠. 3개의 지점. 이 지점에선 파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 도지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음봉, 우리 알려드렸죠. 하락 추세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딱 모든 사인이 맞춰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캔들도 보실 줄 알아야 되고, 이 차트도 보실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모양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럼 난 여기서 이거 몰라, 난 그래 이게 3개 합쳐졌는데 팔아 마라 이런 확신이 없을 때 캔들을 딱 봤더니 도지가 나왔네. 그러면서 음봉이야. 이제 하락 추세가 된다는 얘기구나. 그럼 안 되겠다, 팔아야겠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앞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왜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꼬였단 말이에요. 계속 이 꼬일 때마다 캔들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캔들이 나왔는지, 이 고점에서 꺾일 때 이 고점 구간에서는 어떤 캔들이 나왔는지. 여기 보시면
캔들 모양이 이거 저한테 배우셨죠? 지금 행잉맨, 윗꼬리가 살짝 있지만 행잉맨이 나왔어요. 여기도 행잉맨이 나왔어요. 그럼 하락 신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래도 파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못 팔았으면 이때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3개가 다 나왔을 때 이제는 2가지를 다 배우신 거예요. 아, 상승 추세에서는 이 모양과 이 캔들 모양을 놓쳤으면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보자. 이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파는 게 맞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실게요. 다시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121선도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근데 다시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121선, 이 11선을 같이 골든 크로스를 했어요. 이 3개의 지점이 모였어요. 그럼 이때는 사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되게 많이 샀죠. 이게 그냥 생기는 차트가 아니에요. 다 사람들은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지점이 모였을 때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그 다음 난 그때도 못 샀어 하시는 분들은 이 21선을 크로스를 찍었을 때, 그때 5일선도 찍었고요. 11선도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을 때 사셔도, 이거 보세요. 여기도 또 이렇게 많이들 사시죠. 이런 모양 나왔을 때 가져가시고, 또 한번 여기 깨졌지만 차트 흔들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 계속 들고 가시는 거예요. 꼬불꼬불 할 땐 그냥 들고 가시는 거예요. 가셨다가 이 지점에서 여기서 꼭대기를 찍고 그 다음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죠. 장대 음봉이 나오고 이 2개의 모양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캔들 모양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앞에 모양을 뒤에 애가 다 잡아먹었을 때도 되게 중요한 캔들이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파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캔들만 보고도 못 파신 분들은 여기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데드 크로스 5일선이 11선을 뚫고 내려갔어요. 이때 팔았어야죠. 근데 못 팔았어요. 그러면 21선을 또 5일선이 뚫고 내려갔어요. 그럼 팔았어야죠. 근데 못 팔았어요. 계속 못 팔아요. 근데 여기 61선을 뚫었어요. 그럼 팔았어야 돼요. 근데 못 팔았어요. 그러다가 쭉 갖고 가다가 여기 121선을 뚫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에 이슈가 없이 이렇게 뚫었다면, 대한민국 코스피가 지지부진해서 뚫었다면 121선을 뚫은 다음에는 저는 솔직히 그냥 가져가자 이런 주의라고 했잖아요. 존버. 근데 만약 이 회사에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 좋은 이슈가 있다면 121선을 뚫었을 땐 그때 어디 지하 벙커까지 갈지 모르니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다 던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요즘 다시 올랐잖아요. 보세요. 꼬랑지가 지금 방향이 어때요? 꼬랑지 방향성이 올라가고 있죠. 자, 만약에 제가 이걸 며칠 전에 방송을 했다면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꼬랑지가 다 밑이에요. 그럼 제가 이때 저가예요, 사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 5일선이 11선을 뚫는 거 보고 사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아마 드릴 거예요. 그러면 보실까요? 이때 이제 뚫으려고 하죠. 그럼 이때 이 지점이, 이 가격대가 괜찮은 가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솔직히 5일선이 11선이 뚫을 때 사셔도 대부분 사람들은 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 뚫는 건 21선, 61선 이렇게 뚫어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코스피고 믿을만한 회사니까 정배열을 다시 또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또 하나의 힌트를 드릴게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꼬불꼬불 할 땐 그냥 가져가라. 꼬불꼬불 할 때 가져가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꼬불꼬불 엮여 있죠. 근데 얘보다 더 이쁜 꼬불꼬불은요. 이 5개가 다 꼬불꼬불 거리는 모양이 있어요. 그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4개, 5개가 다 꼬여 있죠. 이렇게 꼬여 있는 자리는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시면 이렇게 꼬여 있는 자리가 나타나잖아요. 아래에서 이렇게 나타나면요, 바로 조만간 엄청난 상승 곡선이 나타날 거야 라는 신호예요. 근데 보셨어요? 엄청난 상승 곡선이 나타나는 거? 삼성 SDI인데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 거리는 게, 이게 다 같이 모였을 때 꼬불꼬불 거리는 게 계속 된다면 무조건 팔지 마시고 재미없어 하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완벽한 상승 곡선 라인이 나오는 자리일 거예요. 아셨죠? 명확한 꼬불꼬불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카카오를 언제 샀어야 될까요? 바로 이 자리죠. 카카오는 이렇게 다 같이 모였을 때 이 자리, 이때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재미없어 하셨을 거예요.
이 자리에 갖고 계셨어야 돼요. 이 꼬불꼬불이 다 모였을 때. 원래 다들 이렇게 깊이들이 있고 넓이가 이렇게 넓은 애들인데 갑자기 모여서 다 같이 옹기종기 반상회를 하는 시점이 있죠. 이때 사셨으면 앞으로 상승 추세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라는 사인이에요. 그럼 보실까요? 엄청나게 일어났죠. 정배열로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근데 카카오는 지금 왜 이 지점에서 떨어지기 있는가? 바로 크로스가 또 나왔죠.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세 개가 다 합쳐져 있고요. 그럼 이때 파셨어야 되죠. 이때 파시고 단타로 봤을 때요. 이때 파셨어야 되는데 지금 60일선까지 건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돼요. 60일선을 지지하냐 못하느냐. 만약에 60일선을 지지를 못한다면 지금 60일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60일선을 지지 못하고 얘네가 갑자기 방향성이 옆으로 꺾여서 아래로 내려온다면 얘네는 120일선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얘네의 끝에 모양이 방향성이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K이노베이션은 꼬랑지가 올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는 나는 올라가고 싶어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는 애들이고요. 그러면 아까 보였던 LG도 한번 볼까요? 제일 좋아하는 LG. 자, LG 보세요. LG가 얘네 세 개만 꼬불꼬불하지만 얘네도 이제 모이면 다 같이 꼬불꼬불해지면 이제 엄청난 상승선이 나오겠죠. 그럼 얘네도 지금 제가 LG를 좋아하는 이유도 되게 지금 지저분하다 그런다. 되게 지지하지만 되게 재미없는 구간이잖아요. 이 재미없는 구간이 이어지면 뭐다? 상승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또 하나 볼까요? 오늘 너무 길죠? 죄송해요. 근데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오늘 거 제 거 영상만 진짜 보시면 정말로 이제 좀 다 보이실 거예요. 눈이 조금 이렇게 눈이 살짝이라도 떠지신다고 해야 될까? 그럴 거예요. 자, 원익 IPS인데 제가 원익 IPS는 여기 사서 팔고 또 산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잘 가려고 이렇게 꼬랑지를 올렸었어요. 그리고 세 개를 다 뚫었고 그래서 아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제가 팔았어야 되는 거죠. 팔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5일선이 맨 바닥이에요. 얘가 방향성이 꼬랑지를 치켜들 때, 그리고 바로 5일선이나 11선을 뚫을 때 그때 사셔도 저보다 단가가 낮으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죠. 5일선이 바닥이고 이제 5일선에서 꼬랑지만 탁 쳐들고 이제 가장 짧은 건 이제 12선이니까 21선을 먼저 뚫는지 보고,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의 가장 중요한 선은 어디일까요?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선 중에 뭘까요? 바로 21선이에요. 이 21선은 생명선이라고 말도 해요. 왜냐면 생명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잖아요. 이 21선을 뚫었다 그럼 산다는 얘기고요. 이 21선을 밑으로 뚫었다, 아래로 뚫어서 내렸다면 넌 앞으로 이제 죽었어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위로 뚫으면 너 이제 살아났어, 이제 심폐소생술 끝났어, 너 이제 살았어, 자가호패 라는 얘기고,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 좋은 얘기 사인이고요. 얘가 내려와서 5일선, 11선이 다 이 21선을 뚫고 내려오고 61선도 21선 혹시나 뚫고 내려오고 이렇게 다 뚫고 내려오면 사망하셨습니다. 넌 이제 죽었습니다. 산소, 인공호흡기 떼면 넌 그냥 죽습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란색 21선 색깔은 다 달라요. 이 21선을 생명선이라고 해서 내가 11선을 터치하는 거를 못 봤다, 5일선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했을 땐 다른 거 몰라도 이 21선을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 그걸 좀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너무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지루하시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 되게 빨리 했잖아요.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1.2배속, 1.5배속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날이고 제가 자체적으로 1.2배속 했으니까 아셨죠? 그러면 오늘 꼭 공부 열심히 하세요.